막 해석을 하다 보면 왠지 그냥 뭔가 이게 약간 뭐 관계없는 것 같다라고 보통 풀었을 때 맞추는 문제의 난이도는 고1 모고야. 고1 모고 푸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패턴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무관한 문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쉬운 유형이 있어요. 쉬운 유형. 이건 고1 모고 수준. 지금 여러분들 1번 지문 해볼 건데 1번 지문이 쉬운 형태야. 그리고 이따가 약간 까다로운 유형을 7번 문제인데 그렇게 1번과 7번만 해볼 겁니다. 자, 보자. 무관한 문장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기는 해요. 알겠지? 그리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성적 보니까 막 10개 중에 뭐 6개 맞으네, 뭐 7개 맞으네, 뭐 3개 맞으네, 뭐 5개 맞으네, 뭐 다 제각각이긴 한데 내가 이걸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겠니? 보통 아이들이 또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이거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면 되게 크거든? 여러분들이 10지문 풀면 몇 개 정도 맞으면 그래도 내가 좀 잘 맞았다,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지? 8개 정도겠죠. 그치? 예를 들어 10문제 풀었는데 한 8문제 정도 맞추면 2개밖에 안 틀렸잖아. 그치? 그러면 뭔가 괜찮은데 라고 해. 근데 통계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가 어차피 고등독해건 수능이건 다 총점 계산이야.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파트의 10지문을 풀었는데 8개 맞는다? 그럼 다른 유형 풀어도 어차피 10개 중에 8개 맞는다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20%는 다 뺏긴다는 얘기거든? 내 말 이해돼? 이런 학생은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 빈칸 추론해서 2개, 3개 틀렸는데 나중에 막 순서 삽입 요약 싹 다 맞아. 그런 거 없어. 항상 통계라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주제에서 한 2개 틀려. 그러면 빈칸에서도 한 2개 틀릴 거고 순서 삽입에서도 한 2개 틀릴 거고 요약에서도 한 2개 틀릴 거고 그러니까 80을 못 넘는 거야. 알겠어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짜서 생각해야 돼. 쉬운 건 내가 어쨌든 다 맞겠다라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보자. 쉬운 유형은 플로우가 체인지 되는 유형이에요. 그치? 플로우가 체인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나쁘대. 또는 어떤 거 이거 조금 문제가 많은데 조금 별론데 라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다시 좋대. 그치? 네, 이렇게 플로우가 바뀌면 무관한 문장의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됐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봐봐. 여러분은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전제하에 but, however, yet 이런 단어들 나오면 앞과 뒤에가 내용이 뭔가 반대겠구나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but, however, yet 등장하는 문장은 오답률이 낮아요. 근데 거꾸로 오히려 애들이 오답률이 높은 게 어딘 줄 알아? but, however, yet 역접의 플로우가 없는 지문이야. 근데 한글과 영어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지? 한글은 연결어가 약해요. 반대로 영어는 연결어가 엄청나게 강해. 그럼 우리는 연결어에만 집중해도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늘거든. 무슨 얘기냐면 쌤 이름이 영태잖아. 나는 영태쌤 좋았는데 좀 싫어. 한글로는 가능하겠죠. 그치? 영어로는 안 돼. 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영태쌤 좋았는데 그러나 싫어. 연결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아직까진. 반대로 말하자면 연결어가 없다라는 건 결국 앞문장과 뒷문장은 무조건 똑같은 얘기야. 근데 아이들은 막 해석을 하다가 뭔가 단어가 조금 달라지고 뭔가 표현이 좀 달라지면 뭔가 좀 다른 얘기하나? 이러고 자꾸 삽질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but, however, yet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플로우는 앞뒤가 같다. but, however, yet 나왔을 때만 플로우가 바뀐다. 됐니?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해볼게. 이거 봐봐. 어떤 게 좋았다고 했어. 근데 but, however, yet 없었는데 갑자기 나쁘대. 정답. 알겠지? 또 어떤 게 좋았다고 했어. 근데 but, however, yet 나왔는데도 그래도 계속 좋대. 정답. 이해되시죠? 됐지?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쉬운 유형은 연결어만 좀 주의하시면 돼. 플로우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내가 그냥 한글로 먼저 해줘 볼게. 잘 들어봐. 쌤이 뭐야? 쌤이 야 이거 칼 같다. 야. 누가? 자, 쌤이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쳐. 그래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지난주에도 영태쌤이 맥도날드를 막 가가지고 막 무슨 뭐 상하이 뭐 치킨 버거랑 뭐 콜라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영태쌤이 막 예전부터 되게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맥도날드에서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할인 행사가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대. 정답은 뭘까? 얼핏 보면 영태쌤이 뭐 햄버거 좋아해가지고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뭐 햄버거가 뭐가 어쩌고 산다거나 다 연결된 것 같아. 뭐가 정답일까? 할인 행사 한다라는 게 무관한 문장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면 그럴까? 똑같은 맥도날드 막 얘기했는데 즉 중심 소재가 바뀌는 게 무관한 문장의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쌤이 설명했던 중심 소재는 뭐였어? 영태쌤이 뭔가 햄버거를 즐겨 먹는다라는 내용이었어. 맞지? 근데 쭈르륵 가다 보니까 중심 소재가 뭘로 바뀐다? 맥도날드 기준으로 바뀐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맥도날드에서 무슨 뭐 할인 행사를 했는데 이게 뭐 고객들한테 반응이 좋다 많이. 지금 이해되세요? 이건 중심 소재가 영태쌤에서 뭘로 바뀐 거야? 맥도날드로 바뀐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이런 걸 중심 소재 플로우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걸려. 지금 이해되시죠?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관한 문장을 풀 때 그냥 대충 해석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플로우가 바뀌는지 아니면 중심 소재가 바뀌는지 요거 두 가지만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가면 오답률이 거의 2배로 낮아져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랑 뒤에 있는 중심 소재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볼게. 자, 구구제조 안 할 거야. 딱 임팩트 있게 딱 할 거니까 잘 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중심 소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중심 소재가 뭔지 어떻게 할까? 그렇지. 중심 소재는 무조건 first sentence, 즉 첫 문장이 중심 소재야. 알겠죠? 됐지?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 거의 승부 봐야 돼. 무관한 문장 패턴 알겠니? 첫 문장이 뭔가 해석이 안 된다? 보통 아이들이 해석이 잘 안 됐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다시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니? 우리의 목표는 뭐다? 문제를 맞추는 거야. 빨리 푼다고 점수 안 줘. 틀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 즉 무관한 문장은 보통 선지가 1, 2, 3, 4, 5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어쨌든 1번 앞쪽에 가장 first sentence는 당연히 뭐야? 정답일 가능성은 제로죠. 그치? 그럼 이건 어쨌든 이 지문에서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중심 소재구나. 이런 플로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볼게. 자, we go through experience죠. 우리가 경험했던 과정, 우리가 뭐를 볼 때 a work of art, 즉 작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결정짓습니다. 뭐를 결정지어? 여기 if는 뭐뭐 한다면이나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작품을 recognize, 이해할 수 있는지 can make sense, 즉 understand죠. 이해하는지는 뭐가 아니다. 단순히 비주얼적인 측면이 아니래. 여기까지 됐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한다고 저 예술 작품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중심 소재 뭐야? 예술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멘탈 프로세스, 즉 어디에 근거한 그
작품에 관련된 element, 즉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대. 그래야만 우리가 그 작품을 identify, 즉 확인할 수 있고 categorize, 즉 분류시킬 수 있대. 봐, 우리가 항상 앞으로 제 시간에는 형광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빈칸초론 연습할 때 무조건 컬러링부터 연습할 거야, 니네. 자,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단순히 보는 거 이외의 게 필요하다. 즉,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뭐를 알아야 된다? 요소들을 알아야 된다. 됐니? 네. 자, 그래서 2번 갑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보거나 생각했을 때 우리는 maybe given clue, 즉 어떤 단서를 받게 됩니다. 이 단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 있으며 언제 만들어졌으며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만들었으며 이건 언제 만들었으며 이건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건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됐니?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됐죠? 됐지? 그럼 여기까지 무슨 플로우야? 보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갈게요. 자, 즉 우리는 이해하려고 strive to try, 노력이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걸? 우리가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without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무슨 뜻이죠? don't need죠. 필요가 없대. 뭐는 필요가 없어? 그 작품의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그 작품의 역사적인 과정은 무엇인지. 그럼 봐. 여기까지 플로우가 뭐였어? 작가의 생각은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그 작품의 다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중. But however,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분명히 3번 앞까지 작품을 이해하려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건 따로 알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3번부터는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배경이 무엇이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아무 상관없어. 필요 없대. 그냥 우리는 as we see it, 우리는 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 이해가 가능하대. 뭐가 안 맞다? 플로우가 안 맞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됐지? 뭐 요런 형태야. 근데 요거 이제 쉬운 형태야. 왜? 중심 소재는 바뀌지 않았어. 중심 소재 계속해서 뭐다? 작품을 바라봤을 때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했어. 맞니? 됐지?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 더 갈게. 몇 페이지 피시냐면 요거하고 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 자, 미리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HP 라인이니까 우리 더 최상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이 지문은 중심 소재가 바뀌는 지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중심 소재가 바뀌는 지문이야. 요거 일단 내가 해줄 거고,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정보의 표준화라는 건 정보를 표준화시킨다는 건 어떤 것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프린팅, 즉 인쇄, 복사의 기술이래. 인쇄 기술의 효과로서 정보가 표준화됐대. since, because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정확하게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reproduction, 즉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인쇄술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 정보의 복제가 가능했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인쇄술. 됐어? 됐지? 중심 소재가 뭐다? 인쇄술. 됐니? 자, 1번 갑니다. This is evident. 명확합니다. 어떤 것의 대조를 봤을 때 명확하다? 마르코 폴로와
크리스토 콜럼버스의 여행 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쇄술이 왜 효과가 있는지의 증거가 명확하대. 됐죠? 2번 볼게. 자, 1295년에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그가 돌아온 후에 자, 1세기 반이 지나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 프린팅, 인쇄술이 없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 폴로가의 기록이 어떤 것으로서 카피가 됐어? 무려 몇 개? 150개 다른 그냥 필사본. 필사본이 뭐야? 그냥 손으로 쓴다. 그치? 150개 다른 필사본으로 구성이 됐대. 그러다 보니까 with so many different steps. 그 150개나 되는 복사본들이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we are not sure. 우리는 이해해 못해? 확신을 못해. 뭐를 확신을 못하는 거야? 진짜 찐 버전이 뭔지. 이게 진짜라는 뜻이죠. 그치? 됐죠? 즉 지금이야 당연히 내가 이런 내용을 썼는데 만약에 후세 사람들 또는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복사기 넣으면 되잖아. 그치? 복사기 넣으면 드르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마르코 폴로가 뭔가 여행일지를 썼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이게 기능이 없으니까 그걸 다 뭐 했다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냥 보고 썼다는 얘기잖아. 그치? 보고 쓰다 보니까 무려 몇 개? 150개나 나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어떤 거는 마르코 폴로가 무슨 7월 31일 날 빵을 먹었다고 써 있고, 어떤 거는 무슨 생선을 먹었다고 써 있고, 어떤 거는 고기를 먹었다고 써 있다는 얘기잖아.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진짜 마르코 폴로가 뭘 먹었는지 원본을 못 찾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In contrast, 이와는 반대로 콜럼버스의 여행일지는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 프린트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딱 원 버전, 즉 여기에 150개 다른 거와 여기에 하나의 딱 원 버전, 이런 것도 대립구조예요. 하이라이트 좀 다르게 해야 돼. 알겠니? 나중에 형광펜 치워서 2개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원래 원본, 뭐 때문에? 인쇄술 덕분에 한 가지 원본만 뭐 할 수 있었다? 널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질 수 있었다. 그럼 봐. 중심 소재 뭐야? 인쇄술의 효과. 그래서 누구를 예시? 마르코 폴로와 콜럼버스를 예시를 들었는데 마르코 폴로 때는 인쇄술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너무 짜가들이 많이 나왔지만 콜럼버스 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찐 원본 하나만 나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됐죠? 중심 소재 뭐야? 인쇄술. 됐니? 그런데 4번 보시면 콜럼버스의 여행일지가 매우 내용이 관찰이 부족해. 즉 뭔가 설명도 부족해. 심지어 뭔가 참신함도 부족해.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지금 인쇄술에 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콜럼버스와 마르코 폴로는 인쇄술의 효과에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쇄술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지 콜럼버스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아니었어. 지금 이해되니? 근데 얘는 콜럼버스의 여행일지가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즉 인쇄술이 중심 소재였는데 이게 콜럼버스의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즉 콜럼버스의 여행일지에 관련돼서 내용이 중심 소재가 바뀌었죠. 했니? 즉 인쇄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것에 관련된 얘가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됐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관한 문장은 이렇게 되네요 보면 헷갈리면 이거를 알아보자인데 왜 갑자기 이걸 알아보자라고 나왔지? 봐봐. 우리가 지금 뭐를 알아보자 해서 사실 인쇄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였지
콜럼버스가 얼마나 글을 잘 못 썼는지에 관련돼서 알아봅시다가 아니었어. 맞지? 아까 처음에 쌤이 한글로 예시해줬잖아. 영태쌤이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아봅시다였지. 맥도날드 할인 행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알아보자가 아니었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소재가 인쇄술에서 갑자기 그냥 얘 일기의 형태로 바뀌는 걸, 이런 걸 중심 소재를 벗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뭐 9번, 10번, 그 다음에 뭐 앞쪽에 뭐 6번, 7번 다 마찬가지야. 다 중심 소재 벗어나는 패턴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원래 이 얘기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 말고 중심 소재 다른 얘기 하지?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됐죠? 오케이.